정부가 오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청약 일정까지 빠르게 공개한 것인데요. 이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어떤 겁니까? 예, 사전 청약은요, 이제 본 청약이 있기 1에서 한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전 청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전 청약 때에 있었던 당첨된 사람은요, 기본 조건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본청약까지 오면 100% 이제 당첨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22년까지에 공급되는 한 24만 호의 분양주택 중에서 그중에 한 6만 호를 사전 청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방안은 예전에 나왔었고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이제 나왔다라는 게 오늘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3만 호, 22년도에 3만 호 해서 총 6만 호의 사전 청약 물량을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 먼저 21년도 가장 빠르게 오는 21년도 7월에서 8월 본다면 인천 계양 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1,100호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3기 신도시입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아닌 지역, 뭐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입지, 그다음에 위례. 그래서 총 한 500호 정도가 서울 지역에서 7월에 8월에 이제는 사전 청약이 되고요. 9월에서 10월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지구 2지구죠. 그래서 1,500호 가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3기 신도시고요. 또한 3구 신도시가 아닌 남태령 군부지, 뭐 성남 신촌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중요한 게 보실 거는 2001년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 물량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도 똑같이 3기 신도시 플러스 공공택지 물량에서 사전 청약이 계속적으로 스케줄이 발표가 된다. 이런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심이 많았죠. 이 태릉 골프장, 또 이 과천 정부청사 부지. 빠졌네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좀 이제 스케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릉 CC,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상반기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고요.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교통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고 과천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청사 활용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캠프 킴도 미군 부지 먼저 빠져야지만 이것도 가능하고요. 서부 면허시험장 마포에 있죠. 그 면허시험장도 이전 계획 확정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아니고 먼저 이제 사전 스케줄을 잡힌 다음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지역이 일단 좀 빠졌고 물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서울을 선호하는 수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주관적 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얘기할 때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직, 살주 한자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장과 그다음에 내가 사는 집과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직주 근접이 가까우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물량을 보면 사전 물량을 보면 많이들 언론에서 뭐 서울에만 500호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2020년까지 넓혀보면 5천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사전 물량도. 그래서 과연 그렇게 또 따져본다면 2020년까지 넓혀서 본다면 왕숙지구 2,400가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천대장이 2,0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차이라는 게 뭐냐면 과연 부천대장이 직주근접이 나쁠까? 그 남양주 왕숙지구가 직주근접이 나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주근접에 대한 주관적 차이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진 않다. 사실은 팩트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누구나 이거 사전 청약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이제 조건을 좀 지켜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사전 청약의 기본 자격 조건이 기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자의 저축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과거에 청약 예금, 부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15년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세요. 당연히 청약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당 지역의 일정 기간 거주 조건이 있죠. 뭐 일정 기간.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최대 2년 정도의 기본적인 거주 조건이 있고요.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다음에 다자녀, 노부모 부양이 있는데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이번 분들은 이제는 신혼부부에 들어가게 되고요. 생애 최초도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신 분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무주택주여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자녀도 있습니다. 미성년 가구,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인데 이게 중요한 거. 태아도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노부모 부양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조건대로라면 입주까지는 네네. 그 지역에서 전세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전세 시장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전세 시장이 뭐 오를 수도 있다 이야기 해보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군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급이 대책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공급이 대책이 된다 그러면은 수요의 어떤 구매 심리가 대기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집값 불안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걸 텐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도 있었죠. 보금자리 주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우리가 사례를 좀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기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수요를 약간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과거 사례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전 청약 제도 이번에 나왔던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는 좀 발휘할 것 같다. 물론 변수는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다면 변수가 생기겠지만 정부의 스케줄대로 간다면은 이제 사전 청약 제도는 어느 정도 공급 대치에 타격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